하나는 1억 달러, 하나로 1184억 원을 미국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에 투자한 바 있었는데, 하나는 지분만 매입한 것이 아니라 니콜라가 북미 지역에 세울 수소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니콜라는 지난해 말 700개에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1200개의 수소 충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하나가 북미에서 1200개의 수소 충전소를 도맡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니콜라는 최근까지도 한 대의 수소 트럭을 생산 판매하지 못했지만 나스닥에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이 20조 원을 넘어가며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니콜라가 최근에 현대자동차에 협력을 요청했다가 여러 번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니콜라가 앞으로 수소 트럭을 생산해 팔 수 있을지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니콜라가 거대 환경기업 리퍼블릭 서비스로부터 2,500대의 전기청소 트럭을 수주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니콜라는 그동안 수주 관련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되며 주가도 22%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니콜라가 하나의 수소 충전소 운영권을 맡긴 이유는 하나에게는 수소 저장 탱크를 양산할 수 있는 하나솔루션과 수소 충전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하나파워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파워 시스템은 이미 한국가스공사의 수소 충전 시스템 공급업체로 선정된 바 있을 정도로 기술을 인정받아왔습니다. 하나는 수소 충전소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최근 수전의 기술 개발팀이란 조직을 만들어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수소를 가장 친환경적인 수전의 방식으로 생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카이스트, 연세대, 미국 렌슬리어 공과대 등과 협업을 진행하며 수전의 기술 확보에만 약 300억 원을 쏟아부었고, 앞으로 니콜라의 로드맵에 맞춰 수전의 기술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하나는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기 공급도 맡기로 하며 수소 충전소 인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셀, 모듈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지만 최근에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태양광 기업 상당수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솔루션 태양광 사업 브랜드 하나퀴셀은 지난해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 25.2%로 미국 선파워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선전에는 하나의 선제적인 투자가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미국에서 무역 규제를 피하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조지아주에 모듈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6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7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관계자는 미국 유럽 매출 비중이 지난해 1분기 50%에서 올해 60%까지 확대되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 의해 점유율을 잃어가는 태양광 시장에서 미국 등 현지에 공장을 만들어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는 미국의 스타트업 니콜라를 발판으로 미국에서 수소와 태양광 분야를 차지하려는 놀라운 전략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삼성전자도 놀라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처리 장치를 위탁 생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대만 TSMC를 제치고 이룬 쾌거였습니다. IBM은 차세대 서버용 중앙처리 장치인 파워10을 공개하고 이를 삼성전자의 7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IBM의 파워10은 IBM 최초로 7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이는 기존 파워9 대비 동일 전력에서 성능이 최대 3배까지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0년간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절대 강자인 대만 TSMC와의 격차를 단숨에 좁히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종합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를 경쟁사로 의식한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기술 유출을 꺼려 위탁 생산 물량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IBM이 삼성전자의 서버용 CPU 위탁 생산을 맡기면서 이런 우려는 씻겨져 나갔습니다. TSMC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초미세 공정 등에서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 6조 2,500억 원의 투자를 승인했습니다. TSMC는 올해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1.5%로 2위인 삼성전자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SL라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반도체 시서 투자에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14조 7천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상반기 연구 개발비 역시 10조 5,8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7나노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 양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선택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에서 쌓은 초소형 저전력 반도체 노하우를 활용해 파운드리에서도 기술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극자에서 노광을 활용한 7나노 공정은 2018년에 개발해 TSMC보다 빨랐습니다. IBM이 차세대 CPU 생산을 삼성전자와 협력한다고 발표한 것도 그 해였습니다. 최근에는 수직 적층 기술을 시스템 반도체에 이식하는 데 업계 최초로 성공하며 7나노 EUV 시스템 반도체에 3차원 적층 패키지 기술인 X큐브를 적용해 테스트 칩을 생산했습니다. 이 같은 기술은 삼성의 초격차 전략의 핵심으로 아직 TSMC가 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퀘이컴, 엔비디아, 바이두에 이어 IBM까지 고객사로 확보하게 된 데는 이 같은 기술력이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IBM까지 등에 업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만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에게 삼성전자는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2007년 디램 증산을 선언하고 삼성전자에 덤벼들었던 대만 업체들은 가격 하락과 적자를 견뎌내지 못하고 2011년 백기를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만만하게 보았던 대만 기업들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의 압도적 1위 TSMC가 삼성의 급부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TSMC는 삼성전자의 과감한 투자와 집중력을 감당해내기는 쉽지 않다며 견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흑색 선정까지 동원하며 노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만의 언론 매체 디지타임스는 지난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정 수율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는 삼성전자를 견제하는 보도로 의도적으로 깎아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와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의 기업들은 미래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감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질주하는 사이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동차 챔피언을 만들고자 닛산과 혼다 간의 합병을 적극 추진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2위와 3위 자동차 업체를 합쳐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철수한 닛산은 지난해 6,712억엔, 하나로 약 7조 5,256억 원의 적자를 내고 올해도 6,700억 엔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무너져가는 닛산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렇게 해서는 일본차 산업의 우위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감에서 나온 합병안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때마다 정부가 나서 일장기 연합을 만들었지만 성공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번 시도를 두고 전직 닛산 임원은 닛산과 혼다 간 합병론은 오직 차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그럴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사상 최악인 연율 마이너스 27.8%를 기록하며 아베 총리가 취임한 2012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현재 일본 트위터상에서는 일부 극우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지하철에서 한글 표기가 사라졌다며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글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크게 반전이 생기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한글 표기는 관광객들을 위한 것인데 왜 사라졌다고 하는지와 많은 일본 사람들이 결국에는 크게 실망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 네티즌은 온라인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전철 노선도를 봤는데 지금까지는 일본어를 비롯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제 한국어와 중국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잘 되었다는 식의 트윗이었습니다. 이런 트윗은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한글 지우기 시도는 오래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관광을 많이 오면서 일본에는 한글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은 도저히 한국인들이 일본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한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자신들은 절대로 안 갔을 것이기 때문에 설마 한국인들이 일본에 찾아올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청 장관까지 찾아와 서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애국가를 부르며 제발 일본에 와달라고 요청했으며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편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한국 관광객은 점점 폭증했고
또한 각종 이정표에 한국어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한국인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일본의 자민당 보수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각종 극우 세력들은 다소 믿기 힘든 의견을 내며 한국말을 몰아내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국어 표기를 지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한국 글자를 일본에서 보기 싫다며 한국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에 가는 한국 관광객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2017년에는 이런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에 오사카 미도 스지선에 탑승한 일본 네티즌은 트위터로 한글로 써져 있어 다음 정거장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한글 안내는 정말 그만두면 안 되나 라고 했고, 이 트위터는 일본인들에게 1만여 차례 리트윗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은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는 오사카였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고, 일본의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심지어 이런 한글 표기를 두고 유명인들 및 정치인은 망언까지 일삼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극우 소설가로 유명한 하쿠타 나오키는 역시 전철의 한글 표기를 비판한 트윗을 가져오면서 도저히 못 보겠다고 표현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한국어와 중국어가 연속으로 들리고 일본어 표기가 결국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몇 정거장이나 지나쳐버렸다는 댓글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중국어는 비슷하니 알아볼 수나 있지 한국어는 도대체 왜 있는가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정치인에게도 비슷한 말이 나왔는데요. 홋카이도 현 의원 오노데라 마사루는 직접 사진을 찍어 하네다 공항 전광판에 한국에서 영어 교육이 일본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는데 그럼 영어면 충분하지 않은가? 왜 굳이 일본 역들의 한글을 표현해야 하나? 영어면 충분하고 한글 표기는 시간 낭비다 라고 트윗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국가의 주요 사안에 관련된 일본 정치인의 이런 말은 외교적인 무례가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고 일본 국민에게 반한 감정을 심어줍니다. 당시 2019년 7월 20일경의 트윗으로 물론 이 당시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자행해서 한국과 외교 갈등이 있었지만 수출 규제는 일본이 부당하게 일으킨 것이며 한때 한국에 찾아와 제발 일본에 관광을 와달라고 얘기한 과거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일본에 관광을 많이 와서 한국어 표기가 되어 있으니 지워버리자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한국과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기고를 통해서 수출 규제로 한국 관광객이 급감했다면서 일본은 중국 관광객을 비롯해서 다른 서양 관광객들로 붐비며 한국 관광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한글 표기가 일본 내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부에서 쓰는 금액도 중국 사람들에 비해 한국인들은 매우 적은 소비를 하고 있다면서 와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글 표기가 일본 내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한국 관광객이 줄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반한 감정이 강한 것이라는 반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 뒤에 일본 네티즌들의 트윗과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앞서 한국어, 중국어 표기가 지워졌다는 글이 트윗이 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허위 주장이라는 글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위터가 올린 사진을 보면 도쿄의 다양한 노선 중 야마노테선으로 원래부터 영어와 일본어 표기 외에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글, 중국어는 애초에 없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실제 야마노테선에는 지금까지도 표기 언어가 일본어와 영어만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점점 주장은 확산되어 오히려 한국어 표기가 늘어가고 있다는 답글도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한글 표기는 과거보다 전국에 훨씬 더 많아졌다고 지적하면서 10년 전만 해도 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지만 이제는 지방 소도시에도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방송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소부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와 중국어 방송이 시작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다면서 증가 추세라는 것이죠. 이같이 최근 5, 6년간 일본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폭발하자 관련된 중소도시에서는 한글 이중 표기를 급격하게 늘려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지금 없어졌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한국의 흔적을 지우려고 애를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유네스코 군함도 유적을 보면 일본은 과거의 강제징용에 관한 흔적을 지우려고 애초에 유네스코에 등재 시 관련 내용을 뺐습니다. 또한 일본 대마도 등에서는 몇몇 유적에서 백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전해주었다라는 문구를 제거하고 한국 흔적 지우기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대마도를 한국 땅이라고 주장할까봐 지운 것이죠. 심지어 대마도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점점 늘어가자 위기를 느끼고 한국인 출입 금지 편말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결국 일본에서 언젠가는 지하철에서 한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한글이 당분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에서 일사불란하게 공무 집행은 할 리가 없다. 그런 일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 철도의 경우 일본 정부와 철도사가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서 한글을 표기한 것인데, 이를 다시 한글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정부와 또다시 관련 작업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렇게 바뀌는데 적어도 수년에서 10년 이상 지나가야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아베노믹스 때문에 한국 관광객이 안 오더라도 한글 표기가 사라지는데 50년이 걸릴 것이다 라면서 일본 사방에 한글 표기로 도배를 시켰다면서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일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집행했지만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또한 단순히 반환 때문에 관광객을 위한 표기 제거를 일본 정부에서 진행할 리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언젠가는 한일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한국 관광객이 다시 와야 한다는 논의가 나옵니다. 특히나 한일 관광 비즈니스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한국 저가 항공사와 일본 지방공항의 콜라보를 통해서 수백만의 한국인이 일본 지방 소도시에 방문했던 대성공을 추억하는 것이죠. 일본 정부는 실제 국경을 개방해서 한국의 기업가나 유학생부터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 중으로 나옵니다. 일본 경제의 회복이 급선무인 아베 내각은 지방의 관광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한국이므로 궁극적으로 관광객까지 들여오는 것이 목표로서 현재 체면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 일본은 전문가들의 코로나 확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강행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인구가 1000만에 가깝다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행보를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한글 표기를 없애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코로나가 말끔히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일본에 많이 방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본 지방의 한국 관광객 특수를 일본이 쉽게 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직 한국인들만 방문하는 일본 지방의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 자명하다는 반응입니다. 혹시 일본 관광청 장관이 다시 한국에 와서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 지하철에 한글이 없어졌다는 논란은 오히려 한글이 확산됐다는 팩트 체크만 되면서